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종로 기술사학원에 왔는데요. 122에 시공기술사 합격한 오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올 거라고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요. 여기 계신 김복기 교수님과 또 동료 소장님들 도움하에 이렇게 125회 시험을 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점수는요,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킴스터디에서 지향하는 1교시 목표 점수가 안 나와서 이번에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4교시에 이제 서술 문제가 잘 나와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이제 12문제 중에 이제 10문제를 골라야 하는데, 한 10문제는 제가 다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연습했던 거를 준비한 거를 적었는데, 이제 막상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후기를 보니까 이제 기준과 관련해서 2문제가 새로 기준이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업데이트 된 걸 모르고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썼는데, 거기에서 좀 점수가 많이 안 나와서 이제 생각보다는 점수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3교시는 165점이 나왔는데, 솔직히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분명히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행히 4교시에서 191점이 나와서 간신히 합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4교시도 솔직히 뭐를 잘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제 시기와 우연이 맞아서 합격을 한 것 같고요. 제가 여기 계신 분보다 더 뛰어나거나 뭘 잘 써서 이렇게 붙은 것 같지는 않고요. 채점하는 그 교수님들, 심사위원들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조금 점수를 잘 주셔서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준비 기간이 올해 1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3회는 시험을 보지 않았고요. 시험을 봐봤자 시험이 떨어질 것 같아서 준비한 기간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았고요. 124회와 125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4회 점수를 대충 말씀드리면, 네. 124회 때는 보시는 것처럼 용어에서도 점수 자체가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또 서술에서도 점수가 많이 안 나와서 불합격을 했는데요. 솔직히 124회 때는 준비 기간이 좀 짧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1월 4일부터 시작은 하긴 했지만 사실 처음 2달간은 소위 말해서 헛발질을 많이 해서 시간을 제대로 된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실은 제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의 이제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종로 기술사학원에 먼저 등록을 해서 용어반에 이렇게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게을르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가지고 조금 빠르다고 생각한 그때 당시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빠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 와서는 조금 패착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 용어 책도 사지 않고요. 먼저 그 인터넷에 소위 말해서 돌아다니는 서브노트를 구입해서 1월 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킴스 스터디에 2월 말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이제 구입한 서브 노트를 가지고
그냥 베껴 쓰기를 했습니다. 2달 동안. 근데 그렇게 베껴 쓰니까 그게 문제가 한 450문제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말쯤에 이제 킴스터디에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김복기 교수님이 진행한 킴스터디를 알게 돼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킴스터디를 듣고 보니까 제가 했던 1월 4일부터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시간 허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유튜브를 보고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킴스 스터디 이제 시스템 중에 가장 도움을 받았다는 게 계속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온라인을 제가 2파스를 듣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오래 하는 타입도 아니고 또 이제 1년이 지나가면은 이 시험을 포기할 것 같아서 어쨌든 그 파스 기간 동안에는 합격, 2파스 기간 동안 좀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숙제 내시는 거를 조금 정성 들여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파스 기간 동안 이제 어떤 숙제나 이런 걸 한 번도 빼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시험 하는 것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서브 노트가 이게 거의 이제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에 매일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성 들여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험 보면서 다른 분들 어떻게 썼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저분들보다 조금 하나라도 조금 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험 준비할 때마다 조금 인터넷도 많이 검색을 해보고 자료도 많이 검색을 해봐서 조금 다른 분들보다 좀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숙제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것도 제가 이제 서브 노트를 좀 부실하게 만들어서 제 나름대로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원리는 저희 이 킴스터디에서 했던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그 엑셀에다가요. 엑셀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124회 시험 볼 때는 이제 서브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저희 형식, 소위 말하는 그 2582에 전혀 맞지가 않고 이제 한 번 보고 나서 그 다음 볼 때도 이 내용이 굉장히 새롭고 그것을 이제 서브노트를 가린 채 제가 시험 답안을 적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2582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브노트를 다시 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엑셀에다가 그냥 이렇게 칸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승전결을 적었어요. 여기다가는 이제 문제를 적고 이 앞에는 이제 뭐 계약 총론 이렇게 하면 뭐 이제 필터링이 되니까 뭐 여기에는 뭐 토공사 또 뭐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나눠서 이제 문제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부분에다가 적고 그다음에 승에다가는 이제 그림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고 이제 승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우리 2582 형식에 맞게 여기다가 전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 또 124회 이제 시험을 본 이후로 우리 모범 답안에 있는
그 서술 문제도 이 형식에 맞춰서 전부 다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서술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만 뽑아서 이 형식에 맞게 전부 다 아이템을 놓고 하다 보니까 또 공부하다 보면 더 추가되는 부분들은 그 문제에다가 더 추가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잘못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우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124회에서 125회 그 사이 기간 동안 요거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 수가 총 한 600문제 되더라고요. 600문제가 되고 이거를 원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고 이제 회사에서도 보고 이제 뭐 이렇게 페이퍼로 가지다 보면은 짐이 너무 많아지니까 원드라이브 회사에서도 점심시간 때 보고 또 집에 와서도 업데이트 된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이제 자동적으로 되니까 집에서도 해서 요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124회 때 안 했던 게 제가 이제 우리 킴스터디에서 제공하는 소위 말해서 그 키워드 집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키워드 집을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이제 교수님이 키워드 집하고 서브노트를 무한 반복하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한 달 정도를 그 키워드 집하고 지금 제가 정리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킴스터디에서 이제 숙제한 거, 그러면 그걸 이제 서브노트화 한 거를 계속 돌려가면서 반복해서 한 달 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주요했던 것 같고요. 시험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봐보는 것과 안 봐보는 거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어에서 특히 현상 문제는 킴스터디 그 형식대로 따라가면 무조건 7점 이상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 문제는 무조건 잡고 가시는 게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어에서 그림 하나 더 추가하는 게 1점이라도 더 받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582 형식에서 이제 문제 쓰고 여기다가 이제 용어 정의 쓰고 그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논지대로 이렇게 쓰고요. 여기가 이제 8이 됐는데 이제 여기 남는 구간에 엑스트라로 그림 하나 넣는 게 그림이 1점이라도 더 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1월 4일부터 1일 공부량은요 매일 5시간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5시간은 준수를 했고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1시간 정도 하고 집에서 4시간 정도를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매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도 보강을 많이 했고요. 어려웠던 점은 제가 이제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제 잠을 그렇게 최근에 이제 잠 문제도 겪고 있어서 잠을 조금 많이 깊게 못 잔 게 조금 어려웠던 점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한 6개월 이상 길게 공부한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26회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어책도 지금도 사지도 않았고요. 되게 무슨 얘기지만 또 소위 말해서 이제 엑스트라로 더 보는 그 기술 지침서 그것도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합격한 비결은 이제 킴스터디에서 해주신 그런 방향대로만 잘 따라가고 자기가 조금 게을러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숙제 내준 거 열심히 하고 또 키워드집 또 서브노트 이런 것들을
어떤 엑스트라로 뭐 또 다른 걸 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 모든 분들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